뭐, 그걸 개발할 수도 없고, 인벤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뭘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약서 그대로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한 사람은 주고, 한 사람은 받고, 그럼 그거는 끝나는 거지. 뭘, 거기에 네가 따로 권한이 있고 뭐 있어? 뭐 병원이 잘 지내다가 문 닫을 수 있는 거고, 그죠? 그건 100만 불 다 날라가도 그건 뭐 방법이 없는 거죠. 보통은 이제 계약이라는 건, 계약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계약서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 나중에 계약서, 이제 계약법 배울 거예요. 계약법이라는 게 뭐 완벽한 계약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없는 경우가 많아요. 당사자 A와 B 사이에 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은 우리가 변호사들 우리가 수임해가지고 뭐 이렇게 정확한 원칙에 따라 이제 계약하면 모르는데 어떻게 서투른 사람들이 계약을 하다 보면 그죠? 계약하다 보면 빠진 조항도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계약을 완벽하게 우리 계약서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뭘까요? 뭐 필요하게 되면 판사가 이렇게 보충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가격 문제가 가격 같은 경우는 뭘까요? 어떤 아이템이 있다 그러면 상품이 있다 그러면 가격이 빠져 있어 그럼 뭘까요? 판사가 뭐 가격 빠졌으니까 이건 뭐 무효다 이렇게 하게 되면 낭비잖아요. 낭비니까 판사 입장에 뭘까요? 가격은 물가 뭐 이렇게 우리 같은 물가 뭐 그 정보 있잖아요. 물가 정보 같은 데 보게 되면 뭐 그날의 어떤 몇 년도 며칠 몇 달에 그죠? 어떤 특수한 날에 얼마에 뭐가 한 톤에 얼마다 뭐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걸 그냥 우리가 여기다 대입시키면 되거든. 그러니까 판사는 어떻게 보면 이 오미션을 메꾸기도 해요. 오미션을 메꾸기도 하는데 여기서 볼 때는 뭐가 이 판례에서는 뭐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뭐까요? 그대로 계약서 그대로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어. 첫 번째는 뭘까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제 자, 이 absolute에 대한 증여, 무조건 조건이 없는 증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밖에는 그렇게 되죠. 그 밑에는 뭘까요? 또 조건이 있는 계약의 경우는 이렇고, 그죠? 이렇게 됐고, 그리고 또 사실상 이 계약서 내용을 실제로 보니까 한 사람은 주고 한 사람은 받고 그거를 보면 끝나는 거죠. 뭐 조건이라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어떤 조건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자기가 적격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다죠. 다 줘버리고 결국은 다시 재산을 우리가 환수하려고 그러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우리 케이스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케이스는 지금 민이라는 사람이 지금 사실상은 이제 부모가 엄마 쪽에서 이제 에드워드하고 결혼해가지고 에드워드가 사망하고 세라도 없고 이제 덜렁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아들이 그것도 전처 소송의 아들이 지금 소를 제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계약법에서는 적격이 없죠. 적격이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이해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도 고등법원 판례죠. 애니타 콜린스라는 사람이 이제 소를 제기했어요. 그죠? Declaratory Relief라는 게 주로 이제 선언적, 그죠? 주로 이제 헌법, 우리 같으면 이제 주로 이제 권리구제와 관련된 문제죠. 권리구제에 있어서 우리가 선언적으로 그 조항은 무효다. 그죠? 따라서 우리가 집행하면 안 된다. 그죠? 가처분, 명령 그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Declaratory Relief라는 것은 이제 이런 선언적인
권리구제에 해당되는 거죠. 스테판 링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요? 디스트리크트죠. 지방법원에 이제 권리구제, 자기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소를 제기한 거다. 여기서 보면 이제 뭐예요? 자, 이게 이제 스테이트 콜럼비아 텍스 보드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국세청, 세무서죠. 국세청에 지금 펜딩되어 있는, 유보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죠? 스테판 링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아들이네.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애니타 콜린이라는 사람이 권리구제를 위해서 손을 제기했어요. 자, 그렇다고 볼까요? 자, 콜린스 입장에선 콜린스가 이제 원고가 어떤 결정을 추구하냐면, 자, 이 증서를 보니까 재산을 링컨한테 그죠? 이전시키는 그 증서 자체가 이게 중요하다. 오히려 계약에 의한 우리가 이전이라고 보다는 중요하다고 이제 우리가 결정을 결정 그 내용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벤치 트라이얼 합의부 쪽에서 합의부에 이제 우리 보면 우리가 이제 단독 심도 있고 합의부 벤치 트라이얼은 이제 합의부예요. 합의부에서 이제 판시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지방법원에서 콜린스 입장에 이제 손을 들어줬어요. 뭐라고 이제 우리가 결정을 내냐면 이 본인이죠. 본인이 이제 추구하는 결정 그대로 우리가 발부하면서 콜린스 입장을 그대로 우리가 판결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링컨 입장에서 뭘까요? 야, 그렇지 않다 하고 이제 다시 이제 항소한 그런 케이스죠. 항소한 케이스인데 이제 밑에 봅시다. 보게 되면 내용을 보면, 자, 이 사건은 다툼이 없어. 큰 사건에 대해서는 내용 사실은 다툼이 없는 그런 사건인데, 자, 2002년도 6월 26일자 우리가 증서에 보면 콜린스가 이제 링컨한테 260에이커의 바이냐를 이제 파커 카운티에 있는 빈야를 이제 등기 이전 하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2만 스퀘어 푸트인 빅토리아 메인 레지던스까지 포함해서 게스트하우스, 풀, 테니스 코트, 스포츠 필드, 그죠? 뭐 다 있네요. 이런 엄청난 크기의 스톤 와이너리, 스태팅 룸, 퍼미트, 프로듀스 뭐 해서 엄청난 그 와인을 생산할 수 있는 시음장도 있고, 스톤 와이너리, 올리브 오차도 있고, 그죠? 호수도 있고, 이런 엄청난 큰 그런 재산을 포함한 파커 카운티에 있는 빈야를 260에이커를 이제 링컨한테, 콜린스가 이제 어떻게 돼요? 콜린스가 링컨한테 등기 이전 한 거죠. 증서로 등기 이전 시킨 거죠. 그래요. 여기까지는 그래요. 등기 이전 했다. 그죠? 이 증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콜린스가 자기 재산을 하여튼 이전했는데, 등기 이전 시켰는데, 자, 링컨한테 어떤 목적으로, 자, in consideration, 어떤 목적이에요? 약속이죠. 약속이 있어요. 자, 그 재산을, 자, 생태학적으로 가능한, 그죠? 방법으로 계속, 그죠? 서스테이너블이니까 생태학적으로 유지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그 재산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링컨한테 그 재산을 넘겨준 거죠. 그렇게 돼 있어. 여기서 뭘까요? best effort 조항 있죠. best effort라는 거 여러분들, 난 최선을 다했다. 또 우리가 이건 인컨시더레이션이잖아요. 이건 대가를 받고 대가로. 우리가 이제 계약법은 어떻게 해요? 오퍼가 있으면, 자,
청약이 있으면 승낙이 있어야죠. 억센탐수가 있어야죠. 청약이 있으면 승낙이 있고, 승낙하려면 뭘까요? 당연하게 두 계약이 유효하려면 당연하게 이러한 대가가 있어야 돼요. 또 이러한 조건도 이제 포함돼야 되고. 그죠? 근데 대부분 다 뭘까요? 조건은 뭐 기본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다 하고, 이러한 대가 문제가 이제 많이 따르죠. 대가가 있느냐? 대가를 찾는 시험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대가. 뭐 청약, 승낙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가 이제 변수도 많죠. 뭐 격지자 간의 뭐 청약과 승낙, 뭐 발신유이냐, 뭐 도달유이냐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 다 배울 거예요. 우리 민법하고 똑같아. 사실상은 미국 이 커먼로 자체가. 사실상은 이제 이 대가라는 것은 우리 사실상은 우리 민법에는 대가라는 게 그렇게 부각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특히 커먼로 입장은 대가에 굉장히 민감해. 대가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대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대가라는 뭘까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우리 여기에 또 나와 있지만 이 대가를 우리가 중요시 따져야 돼요. 대가가 있느냐? 우리가 스카티시 가든을 우리가 기증받아서 운영하는데 어떤 조건으로 우리가 대가를 받고 했느냐? 계약서도 봐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 뭘까요? His promise to use his best effort. 이 조항이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겠다. 이게 대가예요. 대가. 최선을 다해서. 왜냐하면 상대방이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오퍼가 있지만 자 이거 내가 줄 테니까 어떤 조건을 받을래?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겠다. 가만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최선을 다하면 어떻게 돼요? 매일 갈 수도 있고 하여튼 뭐 물도 줘야 되고 뭐 관리도 하고 사람이 오게 되면 이렇게 못 오도록 하고 말이죠. 하여튼 뭐 비료도 줘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관리해야 되잖아요. 이런 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거든. 그렇죠? 여기는 뭘까? 이게 바로 이제 내가 돈을 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이게 베스트 에퍼트. 이 조항이죠. 이 조항이 바로 커먼로에서는 대가에 해당되는 거죠. 대가. 자, 문제의 그 날짜에 관해서 자, 이 재산의 가치라는 게 평가해 보니까 3,500만 달러네. 엄청나네. 여러분 3,500만 달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 있지도 않죠. 자, 콜린스가 지금 65세예요. 또 위도우고 또 사실상 파커 카운티 루럴 컨서번시의 이런 보호위원회 파커 카운티죠. 파커 카운티의 이사회 회장으로 되어 있어요. 회장이 이사장이고 회사 그죠? 이 사람이 이제 아무래도 자연과 관련된 또 농촌의 보호 관련된 그런 이런 문제에 아주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환경 운동가 중에 하나고 또 환경기관이죠. 기관의 어떤 그러한 그 이사회의 의장으로 지금 되어 있는 사람이죠. 콜린스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결국은 나이가 이제 먹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링컨한테 젊은 사람한테 내가 네 증여할 테니까 돈을 위해서 줄 테니까 네가 한번 관리해 달라는 거죠. 링컨은 당시에 30살이야. 30살. 미혼이고 또 같은 농촌 환경보호 그죠? 협력자죠. 봉사단원이고 또 서로 뭘까요? 사실상 친척이죠. 친척이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3,500만 달러에 해당되는 그런 엄청난 그죠? 이러한 파커 카운티의 소위 농장을 260에이커에 관한 엄청난 농장을 링컨한테 넘겨준 거죠. 이유는 있네요.
어차피 본인은 뭐 이제 나이 들어서 못하니까 그렇다고 뭐 팔라 그러면 금방 팔리겠어요? 또 사실상은 이제 그 후손과 가까운 친척인 30살 멤버 같은 링컨한테 물려주는 건 이제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제 룰을 찾아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룰을 또 찾아봅시다. 자, 이 재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증여로 우리가 이전될 수도 있죠. 증여로. 재산은 우리가 증여로 우리가 이전될 수 있어요. 자, 증여의 구성 요건은 뭐 있을까요? 자, 네 가지가 있죠. 증여의 구성 요건은 뭐 있어요? 자, 기증자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증여하겠다라는 의도가 있어야 되겠죠. 인텐트가. 증여 의도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인텐트. 두 번째, 그리고 증여하겠다는 내가 사실상의 실제적으로 사실상의 그런 전달 의사가 있어야 되겠죠. 전달해야 되겠죠. 컨스트럭티브는 여러분들 우리가 자동차를 여기 보게 되면 액츄얼 이건 준이라 그래. 준 상응하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내가 증여하는데 어떻게 돼요? 키를 딱 뽑아서 우리가 상대방한테 자동차죄로 너 가져 증여하는 방법이 있고 또 자동차를 직접 증여 못한 경우는 뭘까요? 심볼릭 딜리버리도 가능하죠. 이 넘버 플레이트 그죠? 자동차 번호가 몇 번인데 저기 보이지? 키를 딱 주는 거죠. 네 거야. 그리고 뭘까요? 우리 같으면 이제 자동차 등록증. 네 거야. 자, 가져. 혹은 집을 주는데 집을 파가지고 줄 수는 없잖아요. 집은 뭘까요? 등기된 거. 자, 나 너한테 준다. 등기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주는 것은 이제 바로 자동차를 팔아 넘겨주는 것은 액션이고 뭐 큰 물건들은 뭘까요? 사실상은 준 거 똑같죠. 이게 바로 이제 심볼릭 딜리버리랑 똑같죠. 그렇게 컨스트럭티브 노티스 이럴 때 네. 어떻게 해주세요? 컨스트럭티브 노티스는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어떤 물권지가 있어요. 물권이 있어. 그 아파트에 A라는 이제 아파트도 좋고 아파트를 봐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나 이거 집이 아파트가 너무 멋져. 나 이거 살 거야. 살 거야 그러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가서 겉모형만 보고 살 수도 있지만 자, 네가 분명하게 여기 보면 이제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물권에 관련된 이 자료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등기부 등만 보더라도 그 안에 보면 물권의 변동이 있거든. 여기 보면 이제 압류도 붙어 있고, 그죠? 가처분도 가압류도 있고, 여기 잔뜩 있어.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내가 이 사람한테 직접 이 집에 대해서 얘기 안 해도 본인이 가가지고 얼마든지 이미 공개되어 있는 것을 야, 뭐 여기 지진지역이야. 자, 이게 지진지역이야. 근데 네가 이걸 나 이거 샀어. 근데 왜 지진지역이야? 사고 났어. 그 사람이 이거 어떻게 지진지역이야? 내가 다시 물려줘.